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또다시 국회 한복판에서 터졌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5.18을 광주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현장은 거센 항의와 충돌로 이어졌는데요. 논란의 중심에는 행사를 주도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있습니다. 취재진이 역사 왜곡 논란을 묻자 오히려 기자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직 제명과 징계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논란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 행사 공동 주최한 새역사 국민운동이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다 보니까 대표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작 전부터 우려가 많았고, 실제 포럼에서도 이영훈 대표가 한국을 지배하는 마쿠 권력자인 딥스테이트가 형성된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다. 좌파 세력이 독점하는 문화 권력 해체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용삼 페맨마이크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다. 당시 지휘관들의 초동 진압 실패로 시위가 격화된 것이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 갑 당협위원장은 호남과 주사파는 숭만치 않은 관계고 5.18 문제 해결은 대외적으로 고립하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 토론회를 보면서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극우 단체들이 5.18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왜곡된 재정의를 시도하려고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에 무슨 심포지움 이런 걸 열어가지고 그때 국민의힘에 뭐 지금 강원지사 했었던, 지금이 아니고 김진태 전 지사, 또 부산 지역에 아마 그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을 걸로 기억합니다. 뭐 약사 출신이었던 뭐 어떤 의원,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5.18 폄훼 발언을 해가지고 당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징계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진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강원지사 공천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일이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고, 저는 약간 눈에 띈 게 이영훈 교수하고 이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인데요. 뭐 이영훈 교수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반일 종족주의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나, 그러니까 일제 36년 지배를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던 그런 분이고,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분인데, 이분이 역사 전쟁의 타겟을 바꿨구나. 이게 친일 그쪽은 장사가 잘 안 되나? 갑자기 현대사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5.18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을 선포한 이제 이런 자리였는데, 어제도 보니까 무슨 제목을 학술회 이런 식으로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역사 왜곡을 자칫하면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학술 연구다 이런 명목으로 포장은 했던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 5.18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늘 해왔던 그런 주장이고, 폭동이고, 그리고 당시의 진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됐고, 결국엔 이제 좌파들이 이런 5.18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서 일종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행사한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제가 문제의식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이진숙 씨가 왜 저런지는 알겠어요. 저분이 어쨌든 보수의 여전사, 뭐 이런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끊임없이 강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뭐 당권이든 대권이든 자기 나름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말리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거는 막았어야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어디 행사 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걸로 당원권 정지 당했던 적이 있어요. 네. 최고위원도 날아가고. 근데 그런 국민의힘의 5.18과 관련된 일종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5.18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나 노력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걸 막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고, 단호하게 당신 징계받는다, 이거 윤리위에 이거 반드시 올려서 중징계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못하게 했어야죠. 근데 원내 부대표단인가 뭐 전화 몇 번 해가지고 약간 소극적으로 말리는 신용만 낸 거가, 이래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에 반대했구나.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저변에 이런 인식이 은근히 깔려 있고,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더 그런 이 흐름이 강해지고 있구나. 저는 지켜볼 겁니다.
과연 그 이진숙 씨를 윤리에 제소해서 처벌하는지 전례로 본다면, 그러니까 판례로 본다면 저거는 중징계감이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극우화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제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인가 계속해서 극우화하다가 결국은 이제 5.18에 대한 그 상당히 도발적인 망언들이 나오죠. 그때가 황교안 대표 체제였었어요. 그리고 당원들도 굉장히 이제 극우화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타고 그런 망언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소영웅화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이제 선거에 임해서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가죠. 그리고 나면 다시 반성 모드로 해서 5.18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점이 결국은 그 윤어겐의 어떤 미련과 잔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체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진숙이라는 정치인이 주도하면서 5.18을 재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금 당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권 경쟁도 있을 수 있고 그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이거 자체도 상투적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5.18 특별법을 구체화한 대통령이 바로 이 보수 정당의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5.18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했는데 이게 다시 왜 되돌이표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국민 다수의 어떤 조롱을 넘어 이거는 이제 그 맹비난을 당해도 정말 어떻게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그 참석자들 사이에서 현장에서는 이제 원색적인 비난도 나오고 거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포럼 직후에 이진숙 의원이 이제 이번 포럼 발표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폄훼하는 취지의 토론을 열었다고 비판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제 입장은 아까 거기서 인사말 할 때 다 했습니다. 네, 국회를 어쨌든 해산하는 걸 주도했던 독재자를 미화하는 토론인데 이걸 국회에서 여는 게 적절하냐 이런 아니 잘 얘기할게요. 내가 설명드릴게 내가. 오늘 발표 손대지 마세요. 오늘 그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었다면 오늘 발표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느 누구나 다 느꼈을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리고 우리네 MBC니까 더더욱더 MBC를 보고서 하는 얘기인데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할 때 질문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중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오늘 5.18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는데 어떤 취지에서 열었냐 이렇게 물어야지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왜 열었냐 이렇게 물으면 기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오늘 토론회에서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건 동의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런 주장이 실제로 나왔는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주장이 기자 자격이 나왔는데 없어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내가 그런 수준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거는 기자로서의 질문하는 가치가 없어요. 기자로서 그런 질문하면 되겠냐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격이 없는 건 본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저런 게 유행인가요? 기자가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 답을 하거나 질문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훈계를 하거나 아니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기시감이 들잖아요. 그 여야의 그 색깔이 짙은 분들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태도로 지금 언론을 대응하고 있어서 좀 저런 것도 그 유행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실제로 5.18 폄훼가 있었잖아요. 소요 그 사태라고 토론회에서 소요 표현했죠. 사태라고 얘기하고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전두환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무슨 인민민주주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명백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마치 무슨
기자가 전혀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본인이 아직도 무슨 뭐 데스크나 언론사 사장인 줄 아는 모양인데 굉장히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징계해야 됩니다. 이거 징계 안 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저걸 용인하고 승인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런 거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도 그렇고 뭐 과거에 이준석 대표 시절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5.18과 역사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렇게 멀어지거나 척을 지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는데 이걸 머뭇거리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증명이 다 깨지는 거죠. 다시 5.18에 대해서 그런 극우적인 폄훼를 시도하는 극우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의 윤리위가 5만 가지를 들어서 당내 무슨 징계 정치, 당 기강이라는 명목하에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극적이긴 한데 당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에서도 토론회 취소하라고 뭐 권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나치게 소극적이긴 하지만 5.18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국회 그 한 축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아무 대응이나 조치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또 국민적인 그런 평가 내지는 심판을 받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갤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1%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40%대더라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당파가 25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못 받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5.18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가해진 그런 만행도 아니고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직접 봤든 안 봤든 모두가 증인이고 피해자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정말 그 기자 출신으로서 동료 후배 기자겠네요. MBC 기자에게 대하는 그 태도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의 태도로 볼 때 굉장히 민망하네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그 언론보다 훨씬 위에 있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하는 듯한 그러면서 뭐 취지를 물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취지가 뭐라는 것인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 이 당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마저 드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진숙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했고 이제 뭐 조국 혁신당에서 윤리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보니까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점식 원내대표도 개최 전에 취소 요청했는데 강행이 된 거다. 당의 공식 입장은 그런 주제를 갖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의원이 토론회를 하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리비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한 게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서범수 의원의 그 무슨 돌려차기 해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망언이었다고 보는데 즉시 최고위원회에 열어가지고 이 출당,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아니면 중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볍습니까? 그 문제보다? 저는 훨씬 더 무겁고 중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역사 왜곡과 역사 조작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사과도 했죠. 그분은 심지어. 근데 지금 저렇게 뭐 5.18 폄훼 발언이 없었다고 뻗대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뭐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소극적인 거죠. 그리고 왜 중단을 못 시킵니까?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력히 경고했고 이거는 필히 징계한다. 이 제명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면 했겠습니까? 저거를.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런 식의 이제 5.18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그런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진숙 씨하고 또 현 지도부하고의 그런 어떤 뭐랄까 이념적 거리감 이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 걸 비추어 보면 일종의 우군이고 그래서 징계를 하더라도 아마 솜방망이거나 구두 경고에 그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도대체 장동혁 대표 체제의 윤리위나 당 기강이나 징계라는 게 무슨 근거냐. 결국 이제 당권파가 가까우면 다 봐주고 아니 그 뭐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징계 받기도 하는데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 우재준 최고위원 동료 그 최고위원을 향해서 뭐 어린 놈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도 징계한다는 얘기가 지금 감감무소식이에요. 윤리에 회부됐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또 한 번 이 그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당 내부적으로 형평성 차원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동안의 무수한 5.18 관련된 잘못된 발언들 이것과 싸우면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광주나 5.18을 폄훼하지 않는 정당이다라는 걸 만들어 오기 노력을 했는데 순간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갤럽 조사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한 결과고 민주당 41%, 국민의힘 25%로 나타난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현역 국회의원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뭐 이영훈 대표에 따르면 오기로 했던 한 의원은 갑자기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는 했고 그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서울 구로울 당협위원장만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당권파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거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도서관 측에 행사 취소 포함해서 우려 메시지 전달했는데 황정근 국회 도서관장이 이거 정상적인 절차 대관이라서 취소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황 관장 해임까지 요구를 했고 이제 황정근 관장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출신이고 국힘 추천받아서 임명된 인물이다 보니까 아 이거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큰 차원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도서관장은 야당한테 추천권을 줍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근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저는 도서관장이 그 장소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됐다고 봐요. 근데 뭐 이미 대관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거였겠죠. 글쎄요, 뭐 또 국민의힘 추천된 그 도서관장을 뭐 해임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야 관계가 또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국회의장이 준엄하게 경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5.18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이거를 정파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런 상황이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극우화된 그 당원에게 소구하는 무언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개인의 이해가 발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제 도서관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문제는 조금 이제 예민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행사의 내용을 과연 관장이 알았을까? 왜냐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목 가지고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물론 이제 우파 진영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내용까지 설명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징계 정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진숙 의원이 맥을 끊어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서범수 의원이나 징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티키타카라 그러나? 그러면서 계속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것이다. 내부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페인 노게인님은 목적 달성 당권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끌고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학술적인 목적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명목 하에 이런 주장을 가진 포럼을 여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진숙 씨가 좀 일종의 야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파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중심성이랄까 이런 걸 본인이 확고하게 가져가겠다.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는 약간 이제 길거리 스타일이잖아요.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뭐 피켓 들고서 그리고 태극기 휘두르면서 그 선관위 부정선거 외치고 그런 일종의 이제 아스팔트 행동주의 우파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진숙 씨는 약간 그런 우파 이데올로기의 상부 구조를 장악하겠다. 뭐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의 어떤 향후의 정치적 진로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켜서 그런지 대선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등장을 해요. 물론 뭐 미미한 지지율이긴 하지만 그런 게 본인을 더 자극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확고하게 우파의 중심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할까 이런 국립 끝에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그러나 저는 이진숙 씨가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5.18은 그리고 전두환은 사실은 우파도 역사적 합의가 이미 끝난 사안이고 전두환은 우파에서도 배제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과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정치인 이미 배제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걸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게 일종의 이단이죠. 그래서 저는 이진숙 씨가 뭘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극우 일각에서는 환호하고 각광을 받겠으나 저게 대중적인 어떤 평가나 인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2018년도인가요? 그때 그 여성 의원도 5.18 망언을 함으로써 당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최고위원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던 것으로 또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게 일종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파 파퓰리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원들, 지지자들이 주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강성의 이념적 정향을 갖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라는 테마로 그리고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5.18을 테마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지평을 늘리리라 하는 계산을 하는 건가라고 의심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방송 기자잖아요. 근데 그 지금 어제 열렸던 그 포럼에 나온 용어들을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기도 힘든 그런 어떤 막장의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영향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언론인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 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가 그 정치적 이해와 함께 그런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구상을 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해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널로 참석한 김용삼 펜앤마이크 기자는 1980년 6월 작성된 진상보고서를 제시하며 전두환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 당협위원장은 5.18 묘역 참배마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5.18은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제 포럼을 주최했는데 논란이 큽니다. 이미 5.18이 역사적으로 개념 정립이 끝났고 이날이 5.18 혐의 발언까지 이어져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소란과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자, 먼저 이 포럼이 어떻게 열리게 된 건지가 의문입니다. 저도 참 의문이에요. 네. 뭐 지금 시기상으로 5.18을 얘기할 만한 어떠한 계기도 없을 때일 뿐더러 뭐 그런 거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이제 국회 들어오신 지 2달 조금 지났는데 왜 이걸 했는지 아무도 잘 모르겠고 한간에는 좀 본인의 정치색을 이제부터 좀 드러내서 어떤 특정한 영역을 본인이 좀 차지하는 하나의 첫 행보로 이 행사를 개최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정한 영역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참 말씀드려 조심스러운데요. 우파 중에 좀 더 강성인 분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회자가 되잖아요. 올림픽 공원 등등등. 예. 근데 그쪽 관련한 어떤 뉴스들도 많고 하니 이때
5.18이라는 주제를 던져서 그 선봉에 선다면 그쪽으로부터 조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했다고 믿는 분들이 좀 있다. 근데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 이제 둘러서 얘기했습니다. 윤석 전 대변인께서 많이 둘러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내 이제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가진 분들의 그 풀이 있잖아요. 그런 지지자분들이 계신 건 사실이고 보수 진영 내에 있죠.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 사실 크게 회자되고 있는 아젠다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 하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상징적인 주제군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올림픽공원의 이제 참정권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 투표용지 문제 때문에 올림픽공원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 쪽이죠. 그쪽에 장동혁 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가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장동혁 대표가 거의 평정을 할락말락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진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주도권을 놓치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뚱맞게 지금 5.18이랑 전혀 지금 시기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생뚱맞게 지금 갑자기 국회 도서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는 취지의 토론을 연 것은 그 나머지 화두,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화두를 본인이 잡음으로써 본인의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선택 아닌가.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이진숙 의원은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인데 당 대표에 맞는 당에서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럼요. 이진숙 의원은 아마 본인 스스로 뭐 최소 대구시장이었고요. 그래서 그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지금 달성 국회의원이 된 거고 사실은 본인 스스로 대선 주자급이라고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정치가 좀 재밌는 게 원래 이제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운 좋으면 당직 하나 맡고 그다음은 보통 이제 지역 활동 열심히 하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서 내공 쌓아서 보통 한 3선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거나 하면서 이제 깃발을 드는데 요즘 정치 트렌드가 초선만 돼도 바로 최고위원 가고 그다음 바로 막 당대표 가려고 하는 이상한 문화가 생긴 것 같다. 양 당이.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래도 정치가 경험이 필요한 직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저는 이 이진숙 의원이 그러니까 부정선거 재선권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올림픽공원의 장동혁과 대항해가지고 본인은 뉴라이트계를 한번 잡아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이제 명시해야 된다라는 이 민주당에게 본인이 좀 싸우는 듯한 그리고 호남과 영남을 또 편가르게 하는 듯한 이러한 아젠다를 잡아가지고 또 제2의 극단적인 좀 장동혁의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정치권에서 유럽에도 있어요. 이것을 부정론자라고 하거든요. 디나이얼리즘. 그러니까 뭐냐면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학문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토론회나 포럼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게 잘못된 다른 진실이 있는 것처럼 왜곡을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명문대 교수 부릅니다.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지금처럼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걸 왜 성역화하냐? 야 주류 학계의 주류들이 나피주류를 지금 탄압하고 있다. 야 우리 이거 제대로 공론화 시켜보자.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이게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이 도움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런 분들이 100분 토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토론이 없는 5.18은 성역을 강요하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이고 입장에 지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결국 논란의 핵심은 역사 왜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을 했고 전두환을 옹호했고 또 호남 또 시민사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졌는데 참석한 이들의 면면부터 좀 보면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던 허화평 씨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캐릭터가 나올 만큼 전두환의 신복 중에 신복으로 꼽힌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빈석 제일 앞줄에 같이 앉았어요. 네. 그 허화평 씨는 허화평 뭐 허삼수 호문도 뭐 이거 쓰리어라고 불렸던 완전 그 50 실세였던 분인데 근데 이게 저는 그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극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다 한 통으로 이제 보지만 사실은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게 정강훈과 소년보의 대결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근데 정강훈 쪽은 예전부터 계속 5.18을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공격하고 했어요. 근데 소년보 씨 쪽은
우리는 부정선거만 이야기하지 5.18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갈려있거든요 사실요. 예. 요주회가. 근데 지금은 약간 우세하게 소년보 목사 쪽,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합사하면서 그 세계에서도 여기가 포션이 좀 커가고 있어요. 이진수 의원은 자기도 이쪽에서 좀 뭔가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장동혁 대표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나마 정광훈 쪽은 과거보다는 약간 포션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거기가 좀 내 자리가 있겠거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할 게 있지 이미 법원에서도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다 이루어졌는데 예. 다 끝난 얘기를 뭘 토론하냐. 토론이라는 것도 찬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찬반이 아니라 그냥 그쪽 사람들만 쭉 불러가지고 일방적인 메시지만 내는 게 무슨 토론이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 국민의힘 참 답답한 게 네. 23년도 지방선거 할 땐가 아마 그 김재원 최고가 정강훈 목사하고 같이 방송 나와가지고 나 5.18 헌법 전문회에 있는 거 반대다. 국민의힘 왜 그래요? 뭐 표 받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데 뭐 이런 얘기했다 난리가 그때 바로 났어요. 징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요. 광주로 또 뭐 잘못했다고. 네. 윤석열 씨가 또 선거할 때 또 뭐 말만 뭐 전두환이 예, 예. 정치인 잘했다 이래가지고 또 다 가요 또 사과하러.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평시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놀리는 것 같다. 딱 필요할 때는 반성하고.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 김재원 최고 관련한 거는 전당대회였고요. 예, 그 정도로 예를 들어 2019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당시에 이종명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이 됐어요. 그리고 김진태, 김순례 두 분은 사후긴 하지만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단 말. 저희가 징계를 했단 말이죠. 이진숙 의원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고 공천 과정도 참 희한했잖아요. 당선이 돼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국민의힘에 오래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을 공천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저는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관위가 어떤 구성인지 우리 다 알고 있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였었던지 장도혁 대표가 뭘 했는지 뭐 중간에 미국 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손을 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대구시장, 뭐 컷오프니, 뭐 단일화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런 정치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걸 전체 국민의힘 구성원들 향해서 니네 국민의힘은 왜 맨날 이러냐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네. 조금 더 들어가면 일단 책임 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진숙은 공천 과정부터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까. 물론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진숙이라는 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상궤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에서 걸렀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미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이고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말렸다.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설명으로 과연 충분한가? 그리고 뭔가 제명을 한 거다 윤리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 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의 발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숙 개인 의원실의 뭐 행사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의 파장이 일어났으면 대변인이면 이미 지도부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 의원실 일이니까 모른다?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아니 분명히 국민의힘 정강 정책 거기에도 2020년도에 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한 서너 명의 인사들은 이와 관련된 잘못된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걸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개인 의원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저는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나아가지고 국회 도서관장도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장소가 네. 도서관 대강당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도서관? 예. 이 국회직 중에 하나거든요. 도서관장도. 이것은 야당 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야당 모습을 배려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 관례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장동혁 대표가 추천을 하신 분이 아닌가. 근데 이분 이력을 보니까 이 판사 출신이신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출신이세요. 근데 판사를 그렇게 15년 정도 하신 분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태도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 도서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이진수 의원과 관련된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국회가 잘 협조가 될지 저는 걱정이다 이런 생각. 예, 여기에 이런 행사하려면 대관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 신분이면 어떤 행사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신청하면 그냥 다 대관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열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국회 도서관장이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행사는 개최할 수 있고 어떤 행사는 개최할 수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신청 내용을 받아서 행사 내용을 먼저 사전적으로 받아서 검열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 일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내용을 대충 알고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네. 근데 이진숙 의원이 강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선법 전문회의를 닫는데 동의할 정도로 5.18 광주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이고 사법적이고 역사적인 평가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당의 주류적 인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이번에 이진숙 의원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윤리위가 가동돼서 징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맞는 일이겠지만 지금 윤리위 상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윤리위 자체가 정당성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제대로 된 어떤 당의 운영을 밟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진숙 의원은 본인이 5.18은 성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떤 것도 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그 자신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비판은 있는 그대로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단순히 토론회를 열어서 여러 인사들이 발언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줬다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진숙 의원도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 생각은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정확하게 밝혀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제대로 징계를 하든 말든 검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죠.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놓은 다음에 5.18은 성역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진숙 의원이 2024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있더라고요.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적인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네. 근데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 보면 자기 철학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죠.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단죄를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단죄를 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징계가 다 아마 정치적으로 해석될 거예요. 네. 우리 편은 살려주고 상대편은 죽이고. 그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쪼개지게 생겼는데, 근데 이런 사안은 예를 들면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았다고 징계한다고 그러고 뭐 제명 얘기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이 1000만 배는 중한 사안 아닙니까? 이건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당을 완전히 그냥 또 다시 국민들한테 또 극우정당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징계 안 한다? 이상한 얘기잖아요. 뭐 죄송은 될 거고 징계 시결정도 빨리 신속하게 안 하고 또 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진숙 의원의 생각이 그와 같지 않다. 그냥 토론회 연계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아마 가면 뭐 국민의힘 윤리위는 또 완전히 이제 파국으로 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진숙 의원이 기자의 또 다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5.18 관련된 언사는 좌파 정치와 학술 문헌에 점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 그 토론에도 질문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봤는데 5.18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 아니 지금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뭘 더 이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2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나? 3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5.18 둘러싼 모든 문제는 전두환의 책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좌파 정치와 학술 문헌에 점거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미 조정식 의장이 비서실 통해 가지고 국회 도서관장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차를 지금 와서 할 수 없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뭐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개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개헌을 해야죠. 네. 헌법 전문에 넣으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헌법 전문은 뭐 강제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선언적 의미가 아주 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유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네. 이 자유를 절대화할 수 없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그럼 헌법 울타리 안에 있는 건데 누군가가 헌법 울타리 밖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에서는 배제돼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국회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이 계엄의 재조명 이래가지고 과연 그것이 내란인가 이런 토론을 한다고 쳐요 지금.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계엄 잘했다고 막 한다는 토론을 연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국회의 권능이 침탈당해가지고 지금 내란죄로 형사재판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 당신이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헌법 질서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용납이 안 돼. 아무리 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어도 이건 안 돼. 이런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선을 넘어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논란이 있다면 헌법의 조문에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 전문에 예, 헌법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린 얘기고 그래서 저희 당이 1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년도에 김종인 비대위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당원 당규 다 개정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20년도 9월에 저희가 당원을 개정하면서 그 당원 전문에 뭐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진짜 강수영 변호사님 표현대로 박았어요. 딱 박았다고. 그러니까 2019년 같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다시 이분이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2019년 정도로 이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시. 그러니까 명백한 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원 당규에 이게 문구가 있는 거니까. 저희랑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선언이잖아요, 이 얘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에서 이걸 징계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본인이 자진 탈당하시는 게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당원하고 안 맞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아무리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장도혁 대표 지도부가 이걸 징계 뭐 하고 안 하고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가 윤리위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잘못된 국회의원은 윤리위에 좀 회부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 처벌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논의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네. 뭐 외부 인사들 모시고 뭐 국민 배심 문제로도 전 도입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이미 5.18에 관해서 뭐 박혀 있고 심지어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저는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어허. 중요한 건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현재 이끌고 있는 정치 세력의 교체지 아무리 종이장에다가 박아놔도 그거 넘어서는 사람들은 넘어서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탄핵을 했잖아요. 그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와 같이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원래 없다가 그런 분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을 운영하는 주류 정치 세력의 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원 당규에 아무리 100번을 박아놔도 저는 이런 발언, 이진숙 의원 같은 행동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런 정치 세력의 교체를 오히려 지금 역행하고 있죠. 당협위원장들을 물갈이함으로써 예. 오히려 더 퇴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어서 그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사법적 판단을 거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다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것과 표현의 자유, 과연 그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번 이진숙 의원의 포럼 강행과 대응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